지금 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함정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작은 항구 도시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들조차 포기했던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 내부에선 한국의 함정을 맡기는 것을 두고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북방 기밀 유출이다.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한국 조선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대체 미국은 한국의 어떤 비밀을 보고 70년 전통의 공급망을 단숨에 갈아치운 것일까요? 일본 조선업계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를 몰고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이것이 공개되자 미 국방부는 즉시 한국 기업에 미국 현지 조선소 경영권까지 넘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미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와 오직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해양 패권을 뒤흔든 K조선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해군 함정 유지 보수와 기술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해양 전략 분석가 존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워싱턴 정가조차 믿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저력과 전 세계 해양 판도를 뒤바꾼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정계와 군 고위층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자동차나 잘 만들고 반도체나 조금 만지는 아시아의 작은 국가일 뿐이라는 편견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와 건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국 조선소의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함정을 맡긴다는 사실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한국이 과연 미 해군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급 관료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얕잡아보며 차라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의 조선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감히 미 해군의 주력함을 고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에 미 해군의 보급선이 처음 입항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매체는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리가 늦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믿기 힘든 수치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밀 엔진 오버홀과 선체, 복구 작업이 단 3개월 만에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뜬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보고서를 받은 미 해군 사령부는 전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속도로 정밀한 함정, 정비를 끝낼 수 있느냐며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선체의 용접 강도와 도장 상태, 그리고 함정 내부에 새롭게 설치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정밀도가 미 해군의 기준치보다 10% 이상 높게 측정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달성하지 못했던 이 경이로운 수치 앞에 미국 기술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해왔던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런 압도적인 공정,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구식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렸지만 이미 숫자로 증명된 한국의 능력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거대한 진실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아직 전 세계에 공개되지 않은 더 거대한 계약과 한국만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수치에 경악하며
오류를 의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차분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배를 잘 고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미 해군 사령부는 곧바로 특별감사팀을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고한 수치가 단순한 서류상 조작이거나 아니면 함정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리한 속도전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팀의 수장은 수십 년간 미 본토 조선소를 관리해온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야드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주한 광경은 그가 평생 보아온 조선소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함정 주위를 수십 대의 자동화 로봇이 감싸고 있었으며 수천 장의 설계도면 대신 모든 작업자가 손목에 찬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오차 없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가장 먼저 엔진실의 용접 상태를 정밀 스캔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동 용접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결함조차 한국의 작업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로봇 용접 시스템은 일정한 온도와 속도를 유지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균일한 품질을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비를 교체해가며 3번이나 재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기록한 불량률 0%라는 수치는 통계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지능형 조선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주변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군 함정 정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공정 속도가 빠른 이유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인 결과라며 폄하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기술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함정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하청기지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이 감히 미국의 핵심 동반자 자리를 꿰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조선소는 이러한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채 묵묵히 두 번째 함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함정 정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선체 하부의 부식 방지 코팅 작업을 단 사흘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서도 최소 2주일이 걸리는 작업이었으며 일본의 최첨단 시설로도 열흘은 좋게 걸리던 난공사였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친환경 초고속 건조 도료와 자동 분사 로봇을 결합해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때 기록된 정밀 도포 두께 오차는 0.01mm 이내였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한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마침내 한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항복 선언에 가까운 문구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만 취급하던 워싱턴의 기류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이미 미국을 수십 년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제껏 자국의 조선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지만 한국이라는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배를 빨리 고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정부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공정 속도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전장을 지휘하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으며 한국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수치가 그저 운이나 노동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한국이 숨죽이며
준비해온 거대한 반격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한국이 왜 그토록 일본의 비난과 미국의 불신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는지, 그리고 전 세계를 단번에 침묵시킨 한국만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알던 한국의 모습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은 미국 국방부 수뇌부의 전략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팀이 본국으로 송신한 실시간 데이터에는 그동안 어떤 동맹국도 보여주지 못한 경이로운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함정의 심장이라 불리는 가스터빈 엔진의 효율이 한국의 정비를 거친 후 오히려 신조함정 당시의 설계치보다 5% 이상 상향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닫고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나노 코팅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유동 해석 시스템이 함정의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진들은 이 수치를 보고 장비의 정밀도를 의심하며 세 차례나 측정 장비를 교체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이 무렵 유럽의 조선 강국들과 일본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국가 기밀인 함정 설계도를 입수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양 강국을 자처하던 북유럽의 조선소 연합은 한국의 공정 속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함정의 안전을 무시한 채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자신들의 기술 체계를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에 빠진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그저 운 좋은 모방의 산물로 치부하며 한국이 전 세계 해양 물류와 군사 거점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들은 이런 외부의 소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한국은 미 해군 함정이 입항할 때마다 수천 개의 센서를 부착해 함정의 미세한 떨림과 소음을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이라 불리는 가상 세계의 복제 함정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수리에 들어가기 전 수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정비 경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기술자들이 도면을 들고 씨름할 때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이 계산한 완벽한 해답지를 들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함정인 대형 보급함의 경우 한국은 선체 구조, 보강 작업에서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시공을 선보이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해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파견되었던 미국의 한 고위 장교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배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우리가 10년을 고민해도 풀지 못한 고질적인 진동 문제를 그들은 단 며칠간의 데이터 분석만으로 해결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다. 이 기록이 백악관에 보고되자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파트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찬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폐 하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정비 속도와 정밀함에 감탄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진들은 함정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스텔스 도료와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을 실제 함정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한국이 보여준 수치만 보고도 난리가 났지만 정작 한국이 준비한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한국은 그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상 전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한국이 단순히 배를 잘 고치는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왜 자국의 조선소를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한국의 숨겨진 기술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깨웠는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 해군 사령부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함정의 두뇌라 불리는 지휘 통제 시스템의 최적화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조차 수개월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단 일주일 만에 완벽히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연구진들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 위에 한국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기존보다 40% 이상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함정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곧 전장에서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이었고, 이를 확인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처음엔 시스템 수치 조작을 의심하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적용한 기술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혁신한 것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현역 기술진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하청 기지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던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접한 뒤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의 핵심 국방 기밀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미국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며 기술 전술을 꺼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미국 본토 조선소에 이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급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과 유럽의 언론들은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단기적인 성과일 뿐 장기적인 신뢰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공격하며 전 세계 해운사들에게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선동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한국에 뺏긴 미 해군 MRO 물량을 되찾아오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한국이 보유한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파악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을 기술 도둑이나 운 좋은 후발, 주자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자신들의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치졸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보란듯이 전 세계 조선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미 해군의 대형 군수 지원함 2척을 동시에 입항시켜 당초 예정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 출항시킨 것입니다. 이때 기록된 공정 준수율은 100%였으며 인도 후 실시된 미 해군의 자체 성능 평가에서 단 하나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제로 디펙트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조선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완벽한 수치 앞에 한국을 비난하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실력으로 자신들을 무시하던 전 세계의 오만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중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정비 속도와 정밀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들은 이미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작전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고쳐서 돌려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 안에서 한국의 기술로 직접 함정을 건조하는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소를 한국 기업에 선뜻 내어준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배를 잘 고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해상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국만의 독보적인 차세대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데이터를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전 세계 해군력을 재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조선 기술,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해양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게 된 그 결정적인 장면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한국의 대반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이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해양 전략의 중심부인 미국 본토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의 유서 깊은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고 운영을 시작하자 전 세계 조선업계는 비웃음을 섞은 우려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노조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를 과연 한국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웃음을 단 한 번의 시연으로 잠재웠습니다. 한국은 현지 조선소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유하지 못한 완전 지능형 자율공정 시스템을 이식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설계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실의 인공지능이 함정의 모든 부품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최적의 용접 경로를 로봇에게 명령하는 혁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첫 공정 테스트에서 한국은 믿기 힘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함정의 중앙 구조물 조립 공정을 단 일주일 만에 오차 범위 0.001mm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처음 현장을 확인한 미국 기술진들은 센서 오류를 의심하며 수동 측정기로 일일이 재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정밀도를 기계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배를 빨리 고치는 나라 정도로 얕봤던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이 수치가 공개되자마자 집단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노동력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지능형 하드웨어 통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몰락을 고대하며 비난을 일삼던 주변국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책연구소는 한국이 보여준 수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미 해군이 직접 발행한 공식 성능 인증서가 공개되자마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조선사들 역시 자신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의 영역을 한국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단숨에 추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정의 자체를 첨단 IT 산업으로 재정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하청기지 취급을 했던 오만한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참교육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현지 조선소 운영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차세대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실제 함정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 배치하지 못한 이 기술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함정 수십 척을 하나의 지휘함이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조종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낙점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해상 패권의 게임 체인저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 안보 지형은 단숨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며 견제하던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해상 병기창이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 조선소의 기적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위기를 논하던 평론가들은 이제 한국 없이는 미국의 해군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해양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처음엔 믿지 못했던 그리고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해군 함정들이 고철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기술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이 최종 병기가 과연 어떻게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참혹하게 만들었는지 그 전율 돋는 현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가 미국 현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공정, 혁신은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시기하며 미국의 자존심을 한국에 팔아넘길 수 없다고 외치던 강경파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수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현지 조선소에 적용한 디지털 트윈 통합 관제 시스템은 선체 내부의 아주 미세한 균열이나 배관의 부식 상태를 초음파 센서로 즉각 탐지하여 인공지능이 즉시 수리 로봇을 급파하는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함정에 적용되자 놀라운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 함정이 작전 중에 고장이 나면 본토 기지로 돌아와 수개월을 대기해야 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탑재된 함정은 해상에서 자가 진단을 마치고 한국이 운영하는 미국 현지 거점에 입항하자마자 단 48시간 만에 정비를 마치고 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동률 98%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은 일제히 미 해군이 한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불사조가 되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미국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파트너로 폄하하던 국가들은 이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조선업의 위기를 조롱하며 자국 조선소로 물량을 돌리려던 유럽의 강대국들은 처참한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비 속도가 부품을 대충 갈아 끼우는 눈속임이라며 대대적인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했으나 미 국방부가 직접 발표한 함정 내구도 정밀 테스트 결과는 그들의 입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한국이 정비한 함정의 선체 강도는 신조 당시보다 오히려 15% 더 강화되었고 수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존보다 20dB 이상 낮아졌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생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이었으며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소재 공학 기술이 일궈낸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공개되자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정부와 언론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대형 조선소들은 급히 미 해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신들도 비슷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 시연 현장에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정 속도와 잦은 시스템 오류를 보이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괴물 같은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분노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저 멀리 앞선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수리를 넘어 함정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차세대 통합 지능체계의 최종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숨겨둔 이 비장의 무기에 대해 첫 보전을 방불케 하는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조차 포기한 조선업을 단숨에 첨단 방위 산업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것일까요? 그리고 미 국방부는 왜 자국의 핵심 조선소 경영권을 한국 기업에 통째로 맡기는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제 곧 드러날 한국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해상 패권을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을 전 세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로 올려놓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한국의 성과는 그저 예고편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소름돋게 만든 한국 조선 기술의 진짜 결말과 한국이 전 세계 해양의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전설이 완성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미 해군 사령부와 백악관의 핵심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마침내 한국이 숨겨왔던 진정한 비장의 무기인 통합, 자율운항 및 전술 대응 체계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단순히 배를 빨리 고치고 정밀하게 조립하는 능력에만 감탄해왔지만 사실 한국의 대기업 연구진이 완성한 것은 함정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가까운 지능형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비를 마친 함정들은 이제 승조원의 개입 없이도 적의 어뢰의 공격을 스스로 감지하여 0.1초 만에 최적의 회피 기동을 수행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위성 데이터를 통해 선체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가 복구하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 수치가 공개되는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소음 저감 기술과 AI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결합했을 때 함정의 연료 효율은 기존 대비 25% 이상 향상되었으며 적의 음향 탐지기에 걸릴 확률은 무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 함정이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은 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결과는 한국의 발표보다 더욱 완벽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비웃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지구상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해상 전투의 완전 자동화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며 기술 도용설을 퍼뜨리던 주변국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이 자국을 위협하자 온갖 규제와 비난을 쏟아냈던 일본 조선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히 자국의 조선소에도 유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쌓아온 방대한 함정 운용 빅데이터와 정밀 가공 데이터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조선업의 위기론을 보도하던 펜대를 꺾고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함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던 오만한 유럽의 강대국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기술 협력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미 국방부가 한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조선소의 경영권뿐만 아니라 차세대 함정, 건조의 전권까지 위임하는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자국 방위 산업의 심장부를 동맹국인 한국에 완전히 맡긴 셈입니다. 미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스마트 야드 기술과 AI, 함정 통합 시스템이 없다면 급변하는 해상 패권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하던 전 세계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높은 곳에서 전 세계 해양 안보의 새로운 표준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도달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준비한 진짜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거대합니다. 전 세계 함정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한국의 마지막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는 순간 한국을 시기하고 방해했던 국가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의 전설이 되는 그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바다 위에 절대적인 권위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전율 돋는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재편하는 거대한 대장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기업 수뇌부 사이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K-방어의 보루 프로젝트는 가동한 한국을 무시해온 전 세계 국가들을 향한 가장 화려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고치고 인공지능을 심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모든 함정을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범지구적 해상 통합 관제 플랫폼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전 세계 해군 기지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함정들 사이의 작전 효율이 기존보다 200% 이상 급증하며 단 한 척의 함정이 적군 10척을 상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을 구식이라 비하하며 자국 조선소의 부활을 꿈꾸던 일본과 중국은 말 그대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으나 이미 미국과 한국이 선점한 보안 규격과 압도적인 전송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호령하던 그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자국의 함정조차 제대로 정비할 수 없는 기술적 종속 상태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며 비열한 음모를 꾸몄던 일부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한국의 기술 데이터가 사실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바로 무한 가동의 신화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들은 미국 본토 조선소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부품을 삼디
프린팅으로 출력해 교체하는 자가 증식형 정비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 해군은 이제 보급과 수리를 위해 항구에 머무는 시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전 세계 바다에 미국의 깃발과 한국의 기술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는 공포를 적대국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모든 길은 한국의 조선소로 통한다며 한국의 위대한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배척했던 유럽의 정치가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조선소 야드에 한 번만 방문하게 해달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심장이라며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함과 동시에 전 세계 해양 안보의 표준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기술한 조각을 갈구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설계도 한 장에 열광하고 한국 엔지니어의 손길 한 번에 자국 군함의 생사가 결정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조그만 나라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오만을 꺾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국 조선인들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기술은 단순한 산업의 성공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전 세계 바다 위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깃발이 펄럭이는 바다 위에서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병기창을 넘어 전 세계 해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며 이 반전의 결말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소름돋게 만든 한국 조선업의 위대한 대반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